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는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세 권을 함께 읽으면 굉장히 연결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생각들은요, 하루 1%의 작은 어떤 습관과 실행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도쿄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민규 교수님이시죠.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스승님이 말씀해 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이민규 교수님이시고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시고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여 1% 행동 심리학자로 불립니다. 실증적 연구 결과와 흥미로운 사례를 접목해 인간 심리와 관계의 원리를 파헤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는 작가시고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내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는 청소년 권장 도서로 선정되며 10대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필독서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중국과 태국에서도 출간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심리학 기반의 자기계발서 열풍을 이끌었고요. 100만 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끌리는 사람은 1%에 다르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밑줄 많이 치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예스 힙서스 네티즌 선정 2006년 올해의 책과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CU 추천 도서, 문화관광부 교양부문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고요. 실행이 답이라는 중국, 일본 등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해외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서문에서 뽑아봤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성공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성과란 역량과 타고난 어떤 자질, 역량과 실행을 곱한 값이 바로 성과가 된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실행력은 자질이 아니라 기술이다. 따라서 우리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행력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실행이 아니라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을 좀 더 습관화해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렛대가 있다는 거죠. 실행력의 3단계를 보면요. 결심, 실천, 유지.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한테는 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까 결심과 실천까지는 잘 하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덕분에 세운도 선배님 덕분에 그래도 하나하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짜. 그 다음에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라고 서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처음 나오는 내용이 1장인데요. 1장의 내용이 결심이에요. 결심, 실행, 유지에 대한 부분을 큰 틀로 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로드맵을 그려본다. 지름길이 보인다 라는 부분인데요.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해라. 물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만 있어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과정지향적인 시각화가 필요한데요.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겪게 될 장애물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그로 인해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 방해물이 생기겠죠. 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쓸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표 달성의 동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발 동기는 목표 달성 상태를 상상하는 거고요. 유지 동기는 목표 달성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 동기가 없으면 사실 실천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지동기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면적 사고가 필요한데요. 낙관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나왔지만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미군 중에서 낙관적인 사고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다는 얘기고요. 낙관적 사고와 비관적인 사고를 함께한 사람만이 거의 살아남았다라는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우선 양면적 사고의 첫 번째는요, 원하는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득을 최대한 찾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게 될 난관이나 돌발 상태를 예상하고요. 세 번째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연습도 해보고요. 나만의 로드맵인데요. 첫째, 꿈이나 목표를 떠올리기. 둘째, 최종 목표와 목표 달성 연도 및 나의 기입. 셋째,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들과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의 기입. 목표 달성 방법, 예상되는 문제와 대비책을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찾고 바로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실천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나오지만 로드맵에 대한 이 책이 좋은 게 이제 만화처럼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로드맵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최종 목표에 대해서 중간중간 해야 될 거를 나이와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자 라는 부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온다.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보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요.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가지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5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문제 인식 I고요. D가 문제 정의, E가 해결책 탐색, A가 계획과 실천, L이 결과 검토고요. 저는 하나를 추가를 해봤는데요. F는 이제 피드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이 부분을 추가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역사 스케줄링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굉장히 이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도 높고 적용할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 스케줄링은 미래를 기준점으로 해서 역사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고요. 유혹에서 벗어나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쉽게 해서 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5시에 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6시간은 자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전날 11시엔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11시 전에 끝내고 자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선택에 따른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만의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한다. 사소한 일도 역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큰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로 인해서 역산 스케줄링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목표와 데드라인은 명확하게 정하고요. 두 번째가 징검다리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하고, 세 번째가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하고 바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만원경적인 관점과 현미경적인 관점을 같이 보면서 오늘 해야 될 그 일을 즉시 실천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는 삶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거와 적용할 점인데요. 깨달은 점은 아까 나왔지만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단계 필요한데 해야 할 일,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그에 따른 대비책을 플랜 B와 플랜 C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적용할 점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역사 스케줄링 삶을 적용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소한 것도 적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월요일 시작이고요. 일주일 동안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주일 되시고요. 오늘도 이제 영상 하나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